이거를 이렇게 매일 아침에 준비가 끝나면 저는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을 안 할 때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할 때 좀 볼륨을 높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보청기 낀 후에 목소리 크기라면 보청기를 안 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크게? 그래서 보청기를 안 꼈을 때는 목이 막 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청기를 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봐. 오늘은 2011년 1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그 장애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오는 차 안에서 탁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발급을 하러 조만간 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 입장이긴 한데 제가 장애 진단을 받은 어떤 상황, 그리고 받는 과정, 그리고 또 받았을 때 나의 심정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2013년 10월 정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좀 추운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귀가 먹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탁탁탁 은수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친구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걸 실감을 했고 친구가 그때 오른쪽에 앉아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친구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를 듣고 뭔가 오른쪽 귀가 이상하다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돌발성 난청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당황했고 그냥 이게 영구적으로 난청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치료를 스테로이드 약도 먹고 그리고 고막 안에 이렇게 고막 안을 뚫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놓거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맞으러 다니고 치료를 했는데 잠시만요. 고양이를 내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청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못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서로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청력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쪽 청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제가 한 7년 정도 지내면서 대학교 때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토익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영어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남들보다 영어 듣기가 약하게 느껴지는 좀 잘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왼쪽 귀에 청력이 좋았기 때문에 전화 받을 때 왼쪽으로 항상 받았고 노래를 들을 때도 왼쪽으로 들었고 에어팟을 사용했을 때도 사실은 오른쪽은 필요가 없었고 그냥 그렇게 왼쪽 귀에 의지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7년 동안. 근데 이제 대학교에도 제가
교수님의 목소리가 난청 때문에 잘 안 들려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그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공식적인 장애 진단이 있어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또 지원을 못 받았고요. 그렇게 7년이 지나다가 9월에 갑자기 반대쪽 청력도 안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사건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좀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밤에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이 심해지고 어떤 그냥 기분 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양쪽 목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입모양만 보이는 상태고 목소리가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여서 이거 좀 심각하다라는 인지를 해서 바로 좀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가서 스테로이드 약도 진짜 엄청 많이 이만큼 받아왔고 주사도 계속 맞았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결국에 그 골든타임이 2주였습니다. 2주 동안 치료를 꾸준히 그리고 꼬박꼬박 열심히 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결국에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MRI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뚜렷하지 않게 오른쪽 청력에 이어서 왼쪽 청력도 나빠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뇌종양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MRI도 찍었으나 결국에는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원인을 못 찾은 상태로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지금은 제가 치료를 한 지 정확히 133일 정도 되는 날인데요. 100일 정도 되는 날까지는 제가 거의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청력이 회복이 안 됐다가 작년 연말에 보청기를 맞췄습니다. 보청기를 맞추니까 그때 정말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기술이 발달해서 아예 안 들렸던 상태보다는 좀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한 300만 원 정도에 맞췄고 제가 아직까지는 그 장애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보청기 지원금이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못 받은 상태로 자비로 그렇게 보청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포낙 제품이거든요. 스위스 제품이고 그리고 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보청기인 만큼 핸드폰 블루투스 기능이 돼서 전화 왔을 때도 이렇게 안 받아도 되고 에어팟처럼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라 물론 제가 지금 전화를 받기에는 좀 청력이 좋지 않아서 전화를 사실은 하지 않지만 청력이 조금 더 호전되면 통화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청기 기능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쪽 귀가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지녔고 이게 어떤 장애인이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상상해본 적도 그리고 어떤 계획해본 적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나는 좀 불편하다 정도로만 인지를 했었는데 오른쪽 귀 한쪽이 나쁜 상태로 지내다가 반대쪽 귀마저 이제 청력을 잃게 되고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청력을 가지게 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장애 진단을 받아봐라 라고 하셔서 이제 장애 등록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그 외삼촌이 장애인이시거든요. 지체 장애인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외삼촌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가깝게 삼촌이랑 지내면서 어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저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장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을 내가 이제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 정도 그런 생각, 그런 좀 슬픔들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덤덤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인공와우 수술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인공와우 수술은 오른쪽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기를 일단 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인공와우 수술을 추천해주셨는데 오른쪽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은 청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안내를 받아보니까 머리를 밀어야 된대요. 한쪽을. 거의 이만큼? 이렇게 다 머리를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구멍을 낸 다음에 이 반골이근? 달팽이관 근처에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보청기 기능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다시 머리 두피를 덮고 이제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게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두피를 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무섭고 막 두려웠거든요. 저는 피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냥 수술실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사도 잘 못 맞고. 근데 그렇게 수술에 대한 공포증뿐만 아니라 비용이 최소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해야 한다라고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귀는 좀 난청이 온 지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소리를 더 안 듣다 보면은 약간 치매 증상처럼 어떤 말하는 능력도 좀 퇴화될 수가 있고 어떤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도 존재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언젠가 할 거 조금 더 어릴 때 해서 소리를 좀 더 잘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우선 예약을 3월 5일에 수술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2주 정도 또 붕대를 머리 이렇게 감고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무섭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큰 수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아직은 제가 계속 회피하고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난청인이 되면서 좀 겪었던 상황? 오해? 사람들과의 같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오해들을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갈 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는 특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고 사람의 말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눈치껏 대충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척, 듣는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라는 게 이게 겉으로 어떤 다른 지체장애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난청의 문제라서 다른 타인은 나의 난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 저한테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고 제가 느껴지면은 뭐 밀크티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이즈를 보통 물어보시는데 사이즈는요? 이러면 저 라지 사이즈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카드를 이렇게 내밀거나 뭐 삼성페이를 이렇게 내밀고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알바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테이크아웃 전에 드릴까요? 머그 전에 드릴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못 듣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다시 이제 크게 테이크아웃 전에 드릴까요? 이렇게 조금 신경질적인 말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왜 그러지 싶었는데 아마 그분께서는 제가 그냥 대답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조금 더 그냥 나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처음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사실은 밝히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유튜브를 하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고 이러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의 상황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저도 이렇게 1대1로 모든 상황들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 있어서 사실은 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난청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더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도 많았겠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다면 요즘에는 어떤 외부의 목소리, 외부의 소리보다는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나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이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하나? 그냥 보청기를 껴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된 상황도 감사하고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세상이 발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뭔가 울컥할 뻔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저 자신이 저는 참 요즘에 좋습니다. 저의 상황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직접 물어보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의 상황이나 어떤 건강 상태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뭐 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긴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안녕.